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 이름난 대감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라 불렀지요. 벼슬에 오른 지 30년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깨끗한 명성을 지닌 대감의 집안에는 대대로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지요. 밤마다 대감의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음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중얼거림이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근처를 피했고 안채의 마님조차 밤이면 대감의 사랑채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렴한 대감의 집에 무슨 사연이 서려 있는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감의 집에는 특별한 직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을 맞는 여종이었지요. 낮에는 다른 몸종들과 다를 바 없이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여종만은 대감의 사랑채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밤새 등불을 밝히고 대감의 방 앞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여종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 명하지도 그렇다고 멀리 물러나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지요.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무엇을 막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을 맡은 여종치고 오래 버틴 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여종은 석 달 만에 원인모를 열병을 앓다 떠났고 두 번째 여종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세 번째는 입을 꾹 다문 채 짐을 싸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방에는 귀신이 붙었다느니 대감이 밤마다 미쳐 날뛴다느니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감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새 여종을 구하라는 명만 내릴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이에게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렇게 또다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해 가을 새로운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8, 이름은 연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소개로 들어왔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거래꾼이 데려왔다는 말만 돌았지요. 연희는 다른 여종들과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요. 눈빛만이 유난히 깊고 담담하여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행수 마님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밤을 맞게 될 터인데 무섭지 않으냐? 연희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무엇이옵니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사옵니까? 행수 마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터이니 굳이 정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연희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다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지시대로 대감의 사랑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무릎을 모은 채 앉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에서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입을 열지 마라. 그저 등불만 꺼지지 않게 밝혀두거라. 연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대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되뇌는 듯한 혹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시대로 등불만 밝힌 채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는 변해갔습니다. 중얼거림은 어느새 흐느낌이 되었고 흐느낌은 다시 신음이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위험 있게 하인들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밤이 되자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이 누구에게 사죄하는 것인지 무엇을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고통만은 진짜라는 것을 연희는 느낄 수 있었지요. 동이 트자 대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연희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연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병을 앓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등불을 지켰지요. 다른 하인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는 귀가 먹은 게 아닐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거지. 저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도 멀쩡할 리가 없잖아. 그러나 연희의 귀는 멀쩡했고 정신도 온전했습니다. 다만 연희에게는 다른 여종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목적이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대감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불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대감이 밤마다 괴로워하는지를 말이지요. 어느 날 행수 마님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쳤는데. 연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일이 더 무섭사옵니다. 행수 마님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연희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연희는 우물가에서 마을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대감댁에서 수십 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었지요. 연희가 슬쩍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댁에 무슨 사연이 있사옵니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파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집은 옛날에 사람 하나를 잘못 보냈다더라. 죄 없는 사람을 내쳤는데 그 사람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지. 누구였사옵니까? 하인이었어. 어린 하인. 대감이 젊었을 적 벼슬길에 오르기 전의 일이야.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지요. 죄는 묻어도 썩지 않는 법이여. 언젠가는 냄새가 나게 마련이지.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왔습니다. 그 밤 연희의 눈에는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대감은 평소와 달리 연희를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은 채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내가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구나.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도망쳤다. 무서워서 혹은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너는 왜 남아있느냐?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하옵니다. 소녀는 그 말씀을 들으려 남아있사옵니다. 대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대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내가 살리려다 버린 사람이 있다.
연희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젊었을 적의 일이다. 나는 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한 사람을 내쳤다. 그 사람은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벼슬에 오른 직후였다. 기뻐해야 할 날에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이 촛불 아래에서 깊게 빛나고 있었지요. 대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 전 대감은 아직 벼슬에 오르지 못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왔고 어느 세도가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복만이라는 어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5, 부모 없이 팔려온 아이였지요. 복만이는 젊은 선비를 형처럼 따랐습니다. 밥을 나누고 잠자리를 돌보고 밤늦도록 글 읽는 선비 곁을 지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도가의 집에서 귀한 옥비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하인들에게 쏠렸고 그 중에서도 복만이가 지목되었지요. 복만이는 억울하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젊은 선비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비녀를 가져간 것은 복만이가 아니라 세도가의 첩이었지요. 선비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첩의 비위를 건드리면 자신도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과거가 코앞이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침묵했습니다. 복만이는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고 쫓겨났지요. 그해 겨울 복만이는 얼어 죽었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다가 눈 덮인 산길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지요.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쫓겨나면서도 나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3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연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연희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러시옵니까? 대감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을 찾아다녔다. 복만이의 가족을, 복만이를 아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허공에 대고 빌었다. 용서해달라고, 다음 생에는 갚겠다고.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 대감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앞에서만큼은 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평생 갚지 못한 죄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아비 이름은 복만이었사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요.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만이에게 자식이 있었단 말이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비가 쫓겨나기 전 마을에 두고 온 안악이 있었사옵니다. 아비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소녀는 아비가 떠난 뒤에 태어났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복수하러 온 것이냐?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하려 했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옵니다. 독을 탈 기회도 불을 지를 기회도 있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집에 들어왔느냐?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미는 평생 아비의 억울함을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비는 도둑이 아니었다고, 누군가 알면서도 입을 닫았다고. 소녀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사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사옵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아비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빌었다는 것도 알았사옵니다.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들으러 온 것이옵니다. 이제 들었사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담 너머로 스며든 바람이 소문을 실어 나른 것인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대감이 젊었을 적에 사람을 죽였다더라. 죄 없는 하인을 내쳐서 얼어 죽게 했다지. 소문은 한양 장안에 퍼졌습니다. 대감을 존경하던 벗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관아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대감의 아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종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저 아이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문을 퍼뜨린 것은 저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랬단 말씀이옵니까?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지. 30년 동안 숨겨온 죄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체념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지요. 며칠 후 연희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 집에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만약 대감마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셨다면 소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사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지요. 대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감마님께서 진심으로 사죄하신다면 이 일은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했사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졌사옵니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모른 척하시면 흐지부지 될 것이옵니다. 아무도 증거를 대지 못할 테니까요. 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명예를 지키시겠사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죄를 갚으시겠사옵니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의 머릿속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지요. 하나는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 증거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잊힐 터였지요.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벼슬을 내려놓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었지요.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웃던 그 얼굴이었지요. 그 웃음이 30년 동안 대감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청백리라 불린 것은 왜일까? 대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청렴이었을까? 가장 큰 죄는 숨기고 작은 선만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만아, 나는 30년 동안 겉으로만 깨끗한 척했다. 이제야 내 앞에 진짜 모습을 보이마.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대감은 관청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대감이 소문을 해명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지요. 소문은 사실이오.
나는 30년 전 죄 없는 사람을 내쳐 죽게 했소. 내 출세를 위해 진실을 숨겼소.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대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청백리라 불렸으나 그것은 거짓이오. 가장 큰 죄를 숨긴 자가 어찌 청렴하다 할 수 있겠소. 나는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겠소. 대감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관복이었지요.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경멸의 눈으로,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대감은 관복을 내려놓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 대감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지난 30년 중 가장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감의 집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벼슬을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은 압류되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잃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이혼을 요구했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보게. 청백리가 살인자였다니. 남의 죄를 덮어씌우고 출세한 자였어. 저런 자가 어찌 30년이나 벼슬을 했단 말인가.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손가락질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차라리 모른 척하셨으면 이 지경은 면했을 것이옵니다. 대감은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모른 척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지요. 한편 마님은 조용히 대감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마님은 원망스럽지 않으시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는데.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밤마다 울부짖는 서방님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 고통은 알 수 있었지요. 이제야 서방님의 눈에서 그 어둠이 걷히는 것 같습니다. 대감의 집은 허물어졌습니다. 넓던 기와집은 작은 초가로 바뀌었고 비단옷은 무명옷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는 30년 동안 보이지 않던 빛이 나기 시작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었습니다. 어느 밤 대감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복만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어느 날 대감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아직 대감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떠났지만 연희만은 남아서 허드렛 일을 돕고 있었지요. 대감은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죄책감에 떠는 무릎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무릎이었지요. 복만에 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연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비를 죽였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내 침묵이 내 아비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었다. 밤마다 괴로워하면서도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벼슬을 하고 명예를 쌓았다. 그것은 위선이었다.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다. 이것이 내 죄에 대한 값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숨지 않고 받아들이려 한다. 대감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으나 이제야 사람답게 살려 하네. 내 아비에게 그리고 너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대감과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대감마님, 아비는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아비는 늘 사람을 믿었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언젠가 진심을 보여주시리라 믿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후 연희는 짐을 꾸렸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떠나려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가 이 집에 온 것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이제 진실을 들었고 진심 어린 사죄도 받았사옵니다. 소녀가 할 일은 끝났사옵니다. 대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어미가 계신 마을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어미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하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아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대감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대감마님의 재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대감마님의 진심을 받았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할 일은 모두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은 대문 앞에 서서 연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길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뿌렸습니다. 대감은 중얼거렸습니다. 복만아, 내 딸은 너를 닮아 참 고든 아이였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작은 초가에서 여생을 보냈지요. 벼슬은 다시 얻지 못했고 명예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평온함이 깃들었지요. 대감은 남은 재산으로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밥을 나누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가락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참 이상한 분이야. 모든 것을 잃고도 저리 평온할 수가 있나.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한 분이야. 숨길 수 있었는데 숨기지 않았어. 그게 보통 일인가? 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청백리라 불린 대감이 있었는데 그 대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었다지. 그 죄를 밝힌 것은 여종 하나였다더라. 대감의 밤을 맡은 여종이었지. 그날 밤 여종 하나가 대감의 운명을 뒤집었어. 권력은 무너졌지만 한 사람의 죄는 비로소 끝났다고. 옛말에 이르기를 참된 회개는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야 한다 했습니다. 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진짜 자신을 찾았지요. 30년 묵은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사람답게 살다 간 것이었습니다. 복만이의 너끈 이제야 편히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희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죄는 숨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주하면 용서의 길이 열리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